이걸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요. 자, 오늘은 빌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 관심 많죠? 경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경쟁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빌라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빌라 관심 많고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빌라들도 있고, 그래서 매번 빌라 시장을 좀 보는데 요즘 이제 빌라 시장들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빌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강남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1년 사이에 80%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빌라 차례인가? 이제 다 모든 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빌라 차례인가? 아파트가 막히니까 빌라로 불이 옮겨 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는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이대로 믿고 좀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빌라는 지금 싸게 산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시기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그리고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빌라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제 생각을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왜 빌라인가? 요즘 빌라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빌라가 좋아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토지 거래가 구역, 그리고 대출 규제, 자금 부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시장인데, 특히나 이제 서울 아파트는, 서울 상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정책들이 있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입지는 포기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서울은 벗어나기 싫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사고 싶고, 경매를 했을 때는 공부한 게 좀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아, 그러면 이 빌라는 어떨까?' 그리고 또 그 마침 빌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막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막 내가 관심이 있으면 요즘은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막 띄워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조명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냉정하게 보면 빌라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규제가 만들어낸 이동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건 빌라의 상승이 아니라 아파트를 규제하고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좀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사에 나온 빌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의 빌라는 아닙니다.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기사에 나온 대부분의 곳들은 이런 곳들이에요. 강남, 송파, 성동, 한강벨트, 재개발, 모아타운, 이미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건 그냥 빌라가 아니에요. 토지에 가까운 빌라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는 전세 수익이나 임대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언젠가는 갈아엎어지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빌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 빌라는 아니에요. 모든 빌라도 아니에요. 일부 아주 선별된 빌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렇게 생각할 거예요. 빌라 거래 많이 늘었다. 강남 빌라도 오른다고 하더라. 아파트만큼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럼 나도 빌라를 하나 해 봐야 되나? 경매 같은 경우는 빌라 사례들도 많이 있던데, 그리고 경쟁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명, 40명씩 몰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뭐 5명, 6명밖에 안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는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빌라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있고, 입지가 좋죠. 그리고 개발 기대가 있고, 자금 여력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대로 그냥 경매로 낙찰받아서 빌라는 무조건 괜찮다, 빌라는 팔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순간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가 바로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매번 뭐 투자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기사를 보고 투자하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늦고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빌라 뭐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되면 큰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게 만약에 엎어지면 항상 얘기하는 호재는 악재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냉정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아직은 빌라가 경매로 아니다라고 보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성이에요. 경매 빌라의 항상 큰 문제점. 빌라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경매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황금성, 빨리 팔리는지 출고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열려 있으면 팔립니다. 팔려요. 싸게 내놓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좀 내가 내놓으면 팔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빌라는 좀 달라요. 빌라는 팔리는데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고요. 가격 기준도 모호하고 시장이 식으면 거래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싸게 사도 못 팔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얼마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싸게 산다라는 것들은 물건이 널려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을 내가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누군가한테 팔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과연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 물건들인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되죠. 아파트는 단지가 있고 평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습니다. 빌라는 어떻습니까? 이 실거래가 자체도 없고 층, 뭐 향, 도로, 대지 지분, 주차, 건축 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시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싸게 사도 싸게 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 저는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경매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0 세대, 300 세대만 해도 소규모 단지라고 해서 나홀로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5 세대 있고 이 5 세대가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데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정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영역에 있는 빌라들이에요. 재개발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업 단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조합 설립 가능성을 알아봐야 되고 정책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건 경매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있고 어느 정도 좀 빠삭한 것들이 있고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맞는 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는 너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는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을까? 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빌라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상급지에 있어야 되고 지방의 빌라는 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거의 그래도 좀 확실하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되고 토지 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장기 보유 가능성이 있고 황금성보다는 개발 기대 수익을 보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투자들이에요. 근데 빌라 대부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소액 투자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빌라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황금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빌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경매로 접근하기 좋은 거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기준이 있고 출구가 비교적 명확한 자산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로 좀 적게 먹더라도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시드가 적어도 지방 같은 경우는 다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1억짜리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 얼마 많지 않은 금액으로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빌라 살 돈으로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빌라 사실 건가요? 물론 이제 시기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빌라의 시기가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저는 빌라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빌라가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그 시기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황금성이 우선이 되는 게 빌라일지 아니면 아파트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빌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빌라 투자하시겠죠. 뭐 맞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답은 없으니까 제 생각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